13년 만에 327억이라는 차익을 남겼습니다. 게다가 임대 수익은 한 달에 약 1억 원, GDP보다 통화량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통화량이 20년 만에 4배가 됐습니다. 2005년엔 1250조 원, 2025년 지금은 약 5500조 원입니다. 10년마다 2배가 불어난 셈이고요. 이 말은 곧 내가 가진 현금은 가만히 있어도 반토막이 계속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불었을까요? 첫째,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이 있을 거고요. 금리를 낮추면은 대출이 쉬워지고 돈이 풀리게 됩니다. 둘째, 정부의 확장적 재정입니다. 국가가 좀 경기를 살리겠다고 돈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셋째,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가 원화로 풀리는 구조 때문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은 실제로 넘쳐났는데 그 문제는 그 돈이 내 주머니가 아니라 이렇게 자산으로 흘러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은 어디로 갔냐고요? 답은 간단합니다. 부동산, 주식, 채권, 원자재, 결국에는 다 모두 자산 시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중통화량 그래프랑 부동산 시가총액 그래프랑 겹쳐보면 똑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그 돈이 풀린 만큼 자산 시장에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그래서 자산 가격은 오르거나 최소한 버텨온 겁니다. 경제가 커지면은 당연히 통화량도 늘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GDP보다 통화량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라 경제가 한 10% 정도 올랐었을 때 통화량은 이제 20%에서 30%가 풀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열심히 진짜 이제 돈을 벌어도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를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의 가장 큰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산가들은 이 7.2법칙이라는 법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 수익률을 72로 나누면 자산이 2배가 되는 시점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은행 예금이 2%다 라고 하면은 36년, 어떠한 상품이 연 6%다 라고 하면은 약간 12년이 걸리고요. 그리고 빌딩 투자로 10%의 수익률이 나오면은 7년하고 2개월이 걸리는 계산 방식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통화량이 이제 10년에 2배씩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매년 10%씩 꼭 따라가야 됩니다. 이 차이를 못 따라가면은 내 돈은 현금일 때 좀 녹아내리고 자산일 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부자들이 건물 사는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돈의 속도를 따라잡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그 모델 출신 변정민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여기 2021년 한남동 꼬마 빌딩을 26억에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2024년 불과 4년도 안 돼서 49억 5천만 원에 매각을 하셨습니다. 무려 23억이라는 차익을 얻으셨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레버리지예요. 대출을 적절히 끼고 투자금은 사실 2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20억 이상 불어나게 된 겁니다. 은행에 만약에 이 돈을 예금을 했으면은 20년 동안 불릴 수익을 건물 투자로는 몇 년 만에 이뤄내게 된 겁니다. 배우 조정석 씨는 솔직히 조금 더 드라마틱합니다. 2018년에 대치동 은마사거리 이면에 그 68평 부지를 39억에 매입을 했고요. 그냥 보유한 게 아니라 직접 신축을 했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짜리 학원 건물로 탈바꿈을 시켰고, 그리고 2025년 6월 110억에 매각했습니다. 단순 시세 차익으로만 71억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고요. 건축비를 빼더라도 순수익 한 50억 이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건물은 임대가 다 차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매각까지 매달 월세를 받아가면서 결국 7년 만에 자산을 3배로 만든 거예요. 가수 B씨 물건인데요. 가수 B의 사례는 업계 전설이라고 생각됩니다. 2008년도에 청담동 빌딩을 168억에 샀습니다. 그리고 2021년 495억
495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13년 걸렸고요. 13년 만에 327억이라는 차익을 남겼습니다. 게다가 이 빌딩도 임대 수익은 한 달에 약 1억 원이었어요. 뭐 세금 다 빼도 수백억은 남긴 겁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연예인들이 왜 부동산을 사랑하시는지 이해를 하시겠죠? 투기해서 돈 벌었다, 뭐 했다.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부의 증식 수단을 택했을 뿐입니다. 이제 여기서 차이를 보셔야 합니다. 부자들은 통화량이 늘어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돈의 속도를 따라잡을 자산을 미리 다 세팅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반인들은 은행에 넣어두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현실은 뭐 은행 금리 2%에서 3% 이거 가지고는 통화량 10% 증가 속도를 절대로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격차가 결국에는 자산 양극화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단순합니다. 내가 가진 돈이 녹아내리는 거를 그냥 지켜볼 건지, 아니면 뭐 돈의 흐름을 타고 올라갈 건지, 그것은 개인의 투자 몫이겠죠. 그리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딩 투자 무조건 쉽다, 무조건 돈 번다,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공실 관리도 해야 되고요. 대출 구조, 그리고 뭐 세금까지 고민할 게 진짜 많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진짜 명확한 것 같아요. 통화량이 늘어나는 한 실물 자산이 없는 분들은 점점 솔직히 뒤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금을 쥔 사람은 자면서 돈을 잃고 있으신 거고요. 건물을 쥔 사람은 자면서도 돈이 증식이 되는 거를 경험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게 진짜 자산 시장의 본질입니다.